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면 할수록 매력적인 탈중앙 금융 9번째 시간 이어갈 메이커다우의 김진우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디파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사실 이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업계와 시장 전반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시장의 어떤 광적인 움직임은 이더리움의 킬러 앱인 디파이를 긴장시켰다. 이 사진만 봐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인지 확 와닿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과연 있었는지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큰 폭의 하락은 바로 3월 13일에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동반해서 다수의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큰 하락을 겪었지만 특히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 디파이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단시간에 매우 빠르게 떨어진 급락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금화라든지 아니면 뭐 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거래를 주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단시간에 몰리게 되면은 어떤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죠. 바로 그러한 비슷한 움직임이 발생한 것인데요. 특히 디파이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 담보대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0% 이상의 서비스 그리고 자산 가치가 담보대출에 몰려 있는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 이더리움 가치 급락 시기에 담보대출 계약을 청산당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유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 그리고 이용자들이 청산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혼잡해지면서 보통은 담보대출 계약에 담보를 맡겨놓은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청산을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용자들은 추가 담보를 입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입금하는 과정조차 온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네트워크에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대기하고 주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담보 입금조차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보대출 계약 청산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네트워크 혼잡은 지금 이 상황에서 빚어진 것만은 아니고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크립토키티라는 NFT 수집형 어떤 고양이 키우기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당시에 굉장히 단시간에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수많은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는데요. 그것 때문에 당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굉장히 혼잡해져서 거의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약 3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이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주문을 계속 보낸다고 해도 제때 체결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체결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가스 수수료, 네트워크 사용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높이 치솟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약 한 수백 원에서 수천 원 정도 하던 가스 수수료가 이렇게 네트워크 혼잡이 심하면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 이상까지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당연히 기존에 지급하던 수수료만큼 내고 오래 기다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이나 이 트랜잭션이 대기 상태에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설상가상인 격은 뭐냐면 이 담보대출 프로토콜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청산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많이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보통 디파이 시장에서는 오라클이라고 부르는 시장에서 암호화폐 가격, 시장가를 프로토콜이나 디파이 서비스들에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제공자들 역시 데이터를 넘겨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당연히 지금 굉장히 혼잡해 있기 때문에 가격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프로토콜 역시 현재 이 담보 가치가 200불인지 150불인지 100불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업데이트를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산되어야 할 담보가 또 담보대출 계약이 제때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느리게 청산이 진행이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디바이 담보대출 플랫폼들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이제 크게 손실을 입었던 경우가 담보대출 점유율 1위인 메이커다오 플랫폼인데요. 조금 제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프로토콜의 담보대출 계약이 자동 청산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프로토콜이 그 스마트 계약에 써진 코드상에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자동 청산되는 과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러한 단시간 내에 큰 금액의 청산이 발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역시 프로토콜 역시 청산을 빠르게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다수의 트랜잭션을 보냈겠죠. 그런 것들이 혼잡을 더 가중해서 이 혼잡을 네트워크가 더욱더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했던 것은 담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경매를 통해서 보통 담보를 청산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 이 주택의 가치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은행은 주택을 경매에 넘겨서 청산함으로써 이 리스크를 해소하죠. 그것과 동일하게 디파이 프로토콜 역시 자동으로 이 담보를 경매에 내놓고 그만큼 수익을 거둬들여서 리스크를 해소하는데요. 이 경매에 내놓은 담보가 팔리지 않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메이커다오 플랫폼을 예로 들면 키퍼라고 부르는 보통 입찰자가 그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매 자체가 쉽게 성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로 이제 계속 입찰자가 많게 되면은 경매로 맡긴 담보의 가치가 계속 상승해서 이제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이 프로토콜의 손실로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찰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 거래 주문을 보내는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역시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혼잡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실패했다, 힘들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클이 제대로 된 어떤 데이터나 그런 정보를 넘겨주는데 실패해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당시의 이더리움 가격은 시장가보다 거의 20% 높은 가격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 시스템의 부채 청산을 위해서 메이커다오의 경우 자본 재구조화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시스템이 발행할 수 있는 MKR 토큰을 약 5만 개 정도 경매로 내놓아서 그것을 팔고 수익을 거둬들여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의 부채나 손실을 이렇게 해소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현금화를 시도하죠. 그런데 법정화폐를 사용하기 힘든 경우 이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USDT 그리고 USDC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다이가 있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평소에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1.06달러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게 순간적으로 치솟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파이 시장이 큰 폭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대부분의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담보물 역시 이더리움 가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만약에 시장이 향후 몇 주나 몇 달 이후에 크게 다시 회복한다면 역시 디파이 시장 역시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디파이 시장에 있었던 충격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탈중앙형 상거래 시장을 역시 한번 내용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거래 시장의 경우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겠죠. 디파이 서비스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블록체인을 통하기 때문에 정보가 투명하고 또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중개 수수료가 최소화되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은 이 암호화폐 기반 수집품, NFT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나 일거리 시장 또는 기념품, 그리고 심지어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발달이라는 것은 보통 상거래의 경우 P2P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하는 거래자들끼리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큰 규모로 또 수많은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또 자기들끼리 친목을 다지면서 어떤 그룹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더 커지면서 다시 이 전체적인 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장점들을 탈중앙형 상거래 시장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장점이 있으면 그 반대급부인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앞으로 개선되거나 뭐 나아질 수 있는 점을 제가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한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폭이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NFT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품목을 기반으로 현재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절대 다수의 거래가 대부분 NFT에 치중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만약에 시장이 더 성숙하게 되면은 실물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더 독창적인, 우리가 흔히 뭐 쿠팡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존의 상거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품목도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개인 지갑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더 어려운 진입 장벽을 꼽을 수 있고, 또 상거래 서비스에서 중시되는 신속함과 정확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 자산의 경우 내가 주문한 것이 바로 다음날 배송되거나 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P2P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부분이 조금은 의문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장성 문제라는 것이 대두될 수 있는데요. 이 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각 국가의 법률에 어떻게 호환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되어서 맞춰 나갈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거래 시장이 커져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도 마찰을 빚거나 아니면 맞춰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앞선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혼잡하게 되면 어떤 거래도 결국 일어날 수 없고 모두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디파이나 상거래 시장의 한계라기보다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더리움, 전체 모든 것의 모태가 되는 이더리움의 어떤 성능이나 기능이 개선되어야 좀 전체적인 이득으로 또 성장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디파이 프라임을 예로 들어서 직접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제가 상거래 시장을 여기서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넘어가면은 다양한 이 상거래 시장 목록이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정말 편하겠죠?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깃코인입니다. 깃코인이라는 것은 탈중앙화된 일거리 시장, 프리랜서들을 위한 일거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깃코인 서비스를 보여드리면 간략하게 특징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그리고 회사와 개발자, 디자이너를 연결한다 라는 목표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코인에서는 개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또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나 회사의 경우는 언제든 이 양질의 개발자, 개발 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찾기 힘드니까 이러한 플랫폼에 원할 때 일거리를 올리고 누군가가 그거에 참여해서 일거리가 해소되기만 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발자나 프로젝트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깃코인이라는 것은 사실 깃허브라는 기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깃허브의 경우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코딩해 놓은 어떤 소프트웨어 기록이나 데이터들을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10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는 등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인기 있는 서비스가 바로 깃허브입니다. 근데 이 깃허브 아이디를 그대로 연동하면 깃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깃허브에서 기여하는 개발자들이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깃코인인데요. 보통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여하는 개발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의로 개발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고 또 프로젝트 역시 어떤 영리적인 입장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따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깃코인에서는 일거리를 등록하면은 반드시 그 일거리에 해당하는 보상 역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누군가가 그
일거리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일거리를 처리하게 되면은 그 걸린 보상만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기 서비스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코인 메인 페이지, 홈페이지이고요. 로그인을 하고 GitHub 아이디를 연동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이동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커뮤니티 형식으로 마치 트위터처럼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볼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프로덕트 버튼을 누르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6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깃코인의 가장 큰 핵심 기능은 바로 이 바운티인데요. 프로젝트들이 원하는 일거리들을 올려놓으면 개발자들이 달려들어서 마치 크라우드 소싱처럼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해커톤의 경우 말 그대로 해커톤 대회가 열리고 개발자들이 자기의 기량을 뽐내고 어떤 상금을 받아가거나 채용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며, 그랜츠의 경우는 프로젝트들이 투자 유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코드 펀드라고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한 어떤 광고 홍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도스의 경우 이런 식으로 NFT들을 서로 교환하고 또 훈장 형식으로 이렇게 선물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오픈시라는 서비스입니다. 오픈시는 어찌 보면 이 상거래 시장 중에 가장 유명한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최대의 탈중앙화된 NFT 거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템을 소장하고 거래할 수 있는데요. 자체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논펀저블닷컴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서비스의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소식들을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요. 또 랭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하는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다양한 서비스들의 NFT를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매물로 보여주고 다른 사람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어떤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상거래 플랫폼이랑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커다오의 김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